저는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 한국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한국에 관심이 많아진 미국인 딸 릴리. 그녀는 왜 한국에 관심이 많아진 걸까요? 릴리 가족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요? 마음 따뜻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인생이 마치 똑바로 뻗은 도로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한 표지판들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그 표지판만 따라가면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요. 규칙을 잘 따르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 반드시 원하는 곳에 도착할 거라 믿었죠. 그런 방식으로 제 삶을 살아왔고 꽤 오랫동안 잘 통했습니다. 저는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 일했고 남편의 이름은 닉 변호사입니다. 저희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16살인 릴리와 5살인 미아요. 저희의 삶은 하루하루가 행복하였어요. 저는 그런 삶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는 계획과 일상에 기반한 삶을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철저히 계획되어 있었죠. 닉과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딸들이 학교에 갈 준비를 마쳤는지 확인했어요. 큰딸 릴리는 정말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항상 목표가 뚜렷했고 열정적이었으며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죠. 미아는 아직 어렸지만 언니의 발자취를 따를 거라 확신했어요. 두 아이 모두 우리처럼 성공적인 사람으로 자라날 거라고 확신했어요. 특히 릴리에게는 높은 기대를 걸었죠. 릴리는 완벽한 아이였어요. 성적은 항상 어를 받았고 학교 클럽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자랑스럽게 했죠. 닉과 저는 릴리가 언젠가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서 법학이나 의학을 전공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인생은 가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더군요. 모든 일은 릴리의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한국어라는 언어도 꽤 흥미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그저 릴리의 훌륭한 교육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릴리에게 무언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릴리가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점점 한국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영어 책과 과학 자료들로 가득했던 그녀의 방은 어느새 한국 드라마 DVD와 K-팝 앨범, 한국 역사책들로 가득 찼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빠진 릴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죠.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흥미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릴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한국어 공부에 쏟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쓰는 연습을 하고 한국 문화를 끝없이 이야기했죠. 저는 그녀를 응원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업적인 관심이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다른 과목들과는 달리 한국어는 이제 그녀의 열정이 되어버렸어요. 릴리의 변화는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항상 자신의 미래에 집중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계획한 미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그녀와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어요. 딸의 꿈을 짓밟는 엄마가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닉과 제가 그려온 미래를 잃어버릴까 두렵기도 했죠. 왜 그녀가 우리와는 너무도 다른 문화를 이렇게 사랑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릴리는 단지 재미로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한국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녀가 한국어를 사랑할수록 저는 릴리의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어요. 저희 네 식구는 늘 그렇듯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죠. 닉과 저는 긴 하루를 마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막내딸 미아는 여느 때처럼 밥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미아는 아직 5살이라서 심각한 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릴리는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저는 한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꺼내기로 했어요. 릴리가 요즘 한국어 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었고 한동안 그녀의 미래 계획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대학에 가서 의사나 변호사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릴리, 고등학교 졸업 후에 뭐 하고 싶은지 더 생각해봤니? 저는 그녀가 익숙한 대답을 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우리 계획에 맞는 무언가를 말할 줄 알았죠. 아마 법학이나 과학에 대한 관심을 언급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릴리는 포크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 한국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그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한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이건 작은 변화가 아니었어요. 제가 항상 상상했던 그녀의 미래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거든요.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치밀어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제 딸이 항상 학업에 뛰어났던 아이가, 안정적인 직업을 꿈꾸던 아이가 이제 우리가 거의 모르는 나라로 가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공부하겠다고 하니까요. 한국어학이라는 전공은 저희가 계획한 안정된 미래와는 너무 멀었어요. 저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말할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러니, 릴리? 너는 정말 뭐든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왜 굳이 한국에 가고 싶니? 릴리는 제가 익숙하지 않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정말 좋아해요. 뭔가 깊은 연결감을 느껴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닉을 힐끗 보며 그가 뭔가 말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닉도 저만큼 충격을 받은 것 같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릴리,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걸 버리는 거잖아. 한국어로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겠니? 아는 사람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려고 하니? 릴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표정은 차분했고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오랫동안 생각한 거예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제 결정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확신이 저를 더 겁나게 했어요. 마치 그녀는 이미 우리 없이 이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닉과 저는 그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해 주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길로 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녀를 보호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녁 식탁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미아는 밥을 가지고 장난치며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닉은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가 나서서 릴리에게 이게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해주길 바랐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어요. 마치 저희 둘이 혼란과 걱정 속에서 섬에 갇힌 것 같았어요. 반면 릴리는 저쪽에서 자신만의 꿈을 고집하며 굳건히 서 있었죠. 그날 저녁 내내 저는 릴리의 말을 잊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녀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미래를 외면할 수 있죠? 어떻게 법학이나 의학처럼 보장된 성공을 버리고 한국어학처럼 불확실한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닉과 함께 앉아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의 생각을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닉은 별말이 없더군요. 애가 크고 있잖아, 그가 말했어요. 마치 그게 모든 걸 설명하는 것처럼요. 이제 릴리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시간을 줘야 할지도 몰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릴리가 실수하는 걸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닉이 맞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릴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이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고 제가 그녀의 미래를 영원히 통제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한국으로 가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건 저에게 딸을 잃는 듯한 기분을 주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릴리가 한국어 수업을 준비하면서 한글을 연습하고 한국 음악을 들으면서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건 단순한 흥미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열정적이었어요. 제가 그녀를 다시 계획된 길로 끌어오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의 길을 멀리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가장 어려웠던 건 제가 그녀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설득하고 위험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이건 릴리의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그녀가 그 결정을 내리게 두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로서 저는 그저 릴리가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녀의 행복이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를 두렵게 만들었죠. 릴리는 잘하고 있었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온 것 같았어요. 제가 우리 계획을 붙들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그녀가 자신의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둬야 할지 결정해야 했죠. 처음으로 저는 어느 길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릴리와 저녁 식사에서 나눈 대화 이후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녀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죠. 저는 오랫동안 릴리의 미래를 계획해왔고 그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제 손에서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아침마다 릴리가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얼굴은 밝고 책가방을 챙기며 항상 집중한 모습이었죠. 릴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그녀가 행복해 보였죠. 빈틈이 날 때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한글을 쓰는 연습을 하고 혼자 중얼거리며 한국어를 말하고 헤드폰을 끼고 한국 음악을 듣는 모습이었죠. 단순히 언어에 흥미를 가진 게 아니라 완전히 몰두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미아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나서 친구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조언이 필요했거든요. 제가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제 걱정이 타당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몇몇 가까운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작은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릴리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죠. 친구들이 저만큼 충격을 받고 걱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멋진데? 한 친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지금 세계 무대에서 정말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다른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딸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 요즘 애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 많은 대학에서도 한국어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어. 생각만큼 이상한 건 아니야. 저는 당황했어요. 그들도 저처럼 걱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릴리의 결정을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뭔가 시대에 뒤처진 기분이었어요. 릴리를 위한 미래만 바라보느라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걸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았죠.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을 했어요. 한국어학과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버드와 예일 같은 명문 대학들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전 세계 학생들이 단순히 한국의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경제, 외교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더 이상 멀리 떨어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더 알아볼수록 릴리가 틀린 결정을 내린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녀는 제가 보지 못한 무언가를 보고 있었던 걸지도요. 세상이 변하고 있었고 의사나 변호사가 되는 전통적인 성공의 길이 더 이상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기회들이 생기고 있었고 릴리는 그중 하나를 발견한 것 같았죠. 하지만 릴리의 열정을 이해하게 됐다고 해서 제가 그녀를 위해 계획한 미래를 포기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릴리가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걷기를 상상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릴리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나 생각할수록 이건 단순히 릴리의 직업 선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신뢰의 문제였어요. 릴리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거였죠. 제가 두려움을 버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느 날 저녁 릴리가 부엌 테이블에 앉아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 TOPIK를 준비하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집중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단어나 구절을 마스터할 때마다 얼굴이 자부심으로 환해졌어요. 이전에 본 적 없는 기쁨이었죠. 그걸 보니 잠시 멈춰 생각하게 됐어요. 어쩌면 이건 그녀가 잠재력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잠재력을 발견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녀는 미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였죠. 엄마로서 저는 항상 그녀를 이끌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올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그녀를 지지해주는 게 제 역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계획한 길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어쩌면 이제는 릴리를 믿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미아를 유치원에 데려가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미아의 학교에서는 간단한 수학이나 기본 어휘를 한국어로 가르치기 시작했더라고요. 미아는 이미 그걸 배워서 저녁 식탁에서 한국어로 숫자를 세기도 하고 한국어로 노래도 불렀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세상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죠. 심지어 대화 중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닉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닉이 넷플릭스로 릴리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걸 봤거든요. 닉은 별말은 안 했지만 남편도 저처럼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천천히 이 새로운 가족의 챕터에 적응하고 있었던 거죠. 릴리를 위해 제가 상상했던 미래를 내려놓는 건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가끔은 그녀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공부에 점점 더 자신감을 얻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단순히 언어와 문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던 거였죠. 릴리는 변하고 있었고 저도 변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저는 그녀의 미래를 통제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그녀가 주도권을 잡게 두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둘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릴리는 자신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 여정을 지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거실에 앉아 릴리가 옆 방에서 한국어를 연습하는 소리와 미아가 한국어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가족의 여정이 더 이상 제 계획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예상하지 못한 미래를 받아들이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계획한 미래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집의 긴장감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몇 주 동안의 걱정, 좌절, 그리고 의심 끝에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그건 단번에 찾아온 변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릴리의 미래를 제가 너무 통제하려 했다는 걸 서서히 깨닫게 됐어요. 그녀의 행복이 제가 그려놓은 계획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녀 스스로의 꿈에 달려 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매일 아침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릴리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팔 밑에 한국어 책이 끼워져 있었고 얼굴은 밝고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릴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그녀의 열정이라는 게 분명했죠. 그 열정이 매일 커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제가 그녀가 그 열정을 따라가게 내버려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릴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또 토픽 TOPIK 시험을 준비하며 노트를 넘기고 한국어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죠. 이번에는 걱정이 아니라 조용한 존경심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결단력이 있었고 집중했으며 자기가 원하는 게 확실했어요. 이전에는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녀의 새로운 면모였어요. 한편 미아는 평소처럼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며 에너지가 넘쳤어요. 미아도 학교에서 더 많은 한국어를 배웠고 이제는 한국 동요를 부르면서 놀고 있었어요. 얼마나 빨리 한국어를 배웠는지 놀라울 따름이었고 그녀가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쓰는 모습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미아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국어로 숫자를 세기도 하고 무언가를 요청할 때 가끔 한국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 언어가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제가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말이에요. 닉도 점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보였던 저항이 이제는 많이 사라졌죠. 가끔은 릴리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어 단어나 문장에 대해 묻기도 했어요.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도 우리 가족의 새로운 챕터를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 닉과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이 드디어 조용해졌죠. 닉의 얼굴에서 변화가 느껴졌어요. 그는 릴리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어요. 닉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릴리 정말 진지한 것 같아, 그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맞아. 이제 우리가 그녀가 해보게 해야 할 것 같아. 닉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잠시 후 한숨을 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난 그냥 걱정이 됐던 것 같아. 우리가 계획한 길을 따라가야 그녀가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나도 그래,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도 똑같이 느꼈어. 하지만 이제 릴리도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잖아. 이제는 그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아. 닉이 살짝 웃었어요. 그녀를 놓아주는 게 쉽지 않네, 그렇지?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응, 정말 그래. 그 대화는 우리 둘에게 전환점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릴리의 미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지지해줘야 한다는 걸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았지만 필요한 일이었죠. 우리는 오랫동안 릴리의 삶을 계획했지만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릴리를 믿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 집은 언어와 문화가 섞인 공간이 되었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사용되었고 두 언어가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오갔어요. 저도 릴리와 미아를 따라잡기 위해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열정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세계에 함께하고 싶었어요. 어느 저녁 저는 릴리와 앉아 그녀의 미래 계획에 대해 더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닌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죠. 왜 한국에 가고 싶은지 더 이야기해 줄래?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릴리는 책에서 눈을 떼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거기가 제가 있어야 할 곳 같아요, 엄마. 저는 그 문화, 역사, 언어, 사람들 모든 게 너무 좋아요. 그곳에서 더 배우고 어쩌면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일을 하고 싶어요. 외교관이 되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움직이게 했는지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녀의 말은 확신과 분명함으로 가득했어요.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죠. 이건 그녀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꿈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릴리가 기쁨과 목적을 찾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엄마로서 더 바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릴리가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어요. 미아는 점점 문화가 융합되고 언어가 섞인 세상에서 자라고 있었죠. 미아에게는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쓰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있었고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깨달았어요. 미아는 언니의 열정에서 배우고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그녀 스스로의 시야도 넓혀가고 있었어요. 변화는 릴리와 미아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닉과 저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 새로운 가족의 장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계획에 얽매이는 대신 예상치 못한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은 예전에 구조적이고 확실했던 상태에서 벗어나 탐험과 성장을 받아들이는 가족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제가 계획했던 건 아니었지만 여러 면에서 그게 더 나았어요. 우리는 함께 배우고 있었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있었죠. 앞으로도 도전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통제력을 내려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될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가족이란 걸 알게 됐어요. 함께 성장하고 적응하며 서로에게서 배우는 과정이죠. 이제 릴리가 한국으로 가서 자신이 열정을 가진 것을 공부하는 게 더 이상 저에게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회처럼 느껴졌죠. 릴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이에요. 그녀의 여정은 단지 그녀가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고 성장하며 함께 미래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릴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그 미래를 열린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함께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리고 어쩌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릴리와 저희 가족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정은 한국에서의 멋진 모습이 기대되는 릴리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